자, 이제 정책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작년에 시험이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크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아까 시험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작년에 확실히 어렵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못 붙을 만큼 어려웠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려웠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뭐 이 정도만 해서 붙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책의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알면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나는 붙을 거야. 약간 이렇게 준비하면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어차피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정책에 관한 이런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정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조금 어려웠어도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1급 수험 준비를 하는 게 물론 1급을 붙는 게 목표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획득하는 건 여러분한테 일종의 수단이잖아요. 수단. 여러분은 1급을 따서 사회복지사로서 필드에서 뭔가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수험 준비를 하는 거고, 정책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필드에서 활동할 때에 정책이라는 것에 다뤄지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그래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과목을 1급 과목으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간단히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거였는데 학부 수업에서 배웠는데 내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자.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같이 복습을 하면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변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이 정도 맞추는 거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내가 잊어버렸던 또는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이해해 본다. 물론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아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목표로 같이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이 이 정책론 한 10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시간만 들으면 내가 뭐 정책을 다 이해한다 이러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게 되려면 여러분이 천재이거나 제가 신이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겠지만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아주 훑을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개념이라든가 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 나한테는 선생님의 설명이 좀 부족해. 내 옆 친구는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좀 속된 말로 아리까리해. 그러면 그걸 넘어가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이 교재로 쓰고 있는 수험서를 잘 읽어보거나, 근데 이 수험서도 우리가 수업 때 썼던 교재보다는 좀 축약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험서를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학부 수업 때 썼던 교재를 찾아서 해당한 부분을 찾아서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점검한다. 나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하시는데 나는 모르는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될 건 뭐냐?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했다가 노트에 체크하든지 수험서에 체크했다가 그 부분은 꼭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특히 정책론이나 행정론 같은 과목들은 암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지식이 왜 필요하구나, 왜 다루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명심하면서 같이 정책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정책론이라는 게 뭘 다루는 과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같이 참고할 부분은 차례 부분만 참고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차례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론. 뭘 배웠던 과목인가요? 자, 정책론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오르는 거. 자, 누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냥 뭐 체계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정책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분석. 네, 정책을 분석하는 거. 정책을 어떻게 분석하는 걸 배웠나요? 일단 뭔가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떠오르는 단어. 예? 정치. 정치. 뭐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슈. 네.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오는 것 같아요. 이슈. 또 막 떠오르는 걸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책에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 4대 보험. 아, 보험. 사회보험. 그렇죠? 이제 우리가 5개가 됐죠. 공적보험이. 뭐 우리가 특수연금까지 하면 8개의 보험. 그러니까 아무튼 사회보험이라는 제도. 사회보험이 나오면 세트로 같이 따라오는 애들이 있죠. 사회보험 말고 공공부조, 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기도 했을 거예요. 또 제가 너무 무리한 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자, 우리가 정책에서 다루는 게 뭐냐가 사실 이 정책론이 좀 공부하기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의 범위가 좀 큽니다. 범위가 큰 이유가 정책론이라는 수업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조사론 같은 과목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조사론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사회복지 조사론이란 제목의 책이 뭐 한 7, 80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책을 봐도 다뤄지는 내용이 한 90%는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정책론 책도 뭐 한 3, 40가지 있을 텐데 정책론 책을 보면 비슷비슷한 책도 있지만 어떤 책과 어떤 책은 겹치는 게 한 10%도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과 배워야 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좀 넓은 범위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가끔씩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재로 쓰는 것은 수업에 썼던 교재보다는 좀 기출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론이라는 데서 다뤄야 될 것들을 좀 크게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큰 게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학문 분야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개로 나눠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거의 모든 책의 제1장은 개념이나 이런 걸 다루죠. 그렇죠? 행정론 그러면 행정론 제일 처음은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이냐. 정책론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얘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그다음에 정책의 구성 요소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책의 기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정책의 기초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다루는데 보통 개념과 구성 요소와 함께 거의 모든 과목에서 같이 다뤄지는 역사적인 것들, 사회복지 정책이 언제 형성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이 개념들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것들. 정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형성되려면 왜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야 되냐라는 일종의 가치 지향이 필요합니다. 가치 지향. 공공부조. 왜 공공부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나라에 돈이 많이 남아서 심심해서 이런 게 아니죠. 공공부조를 하자라고 주장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그러면은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어떤 것을 가치 지향으로 깔고 있길래 공공부조를 하자고 그러고 서비스를 하자고 그러고 보험을 하자고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로서 많이 다뤄지는 게 뭐 가장 뭐 깔려 있는 것들의 핵심이라고 하면 평등이라든가 자유, 아니면 욕구의 충족이라든가 아니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논의하는데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치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정책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가치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게 되죠. 어떻게, 누가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누가 할 거냐, 주체. 사회복지는 누가 하나요? 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다 하나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또 특히 정책에서 다루는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국가, 그렇죠.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민간,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또는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서로 돕는 것. 이것도 일종의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국가가 복지의 중요한 주체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다라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점점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주체를 개발하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빙고. 복지다원주의 또는 우리가 복지 혼합이라고 얘기하는 흐름들이 21세기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체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게 중요하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냐? 객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실현을 시킬 거냐. 정책을 만들었다고 정책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조직과 사람을 동원해야지만 정책이 실현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분석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제 앞부분에서는 주로 구성 요소 중에 가치와 주체 문제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의 기능 또는 효과들이 뭐가 있냐. 사회복지 정책을 하자고들 하는데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이 기능과 효과에는 긍정적인 것들, 사회복지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하면 이렇게 좋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긍정적 효과들을 많이 강조하죠. 반면 여러분도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정책들을 다 동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일부에선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뭔가 부정적 효과를 얘기하죠. 사회복지를 너무 확대하면은 이러이러한 안 좋은 게 있어.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들의 부정적 효과를 좀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 효과는 뭐가 있고 부정적이라고 주장되는 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게 뭐 긍정적인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부정적인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너무 확대하거나 그러면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어. 나태해진다. 네.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시험에 나올 땐 조금 어렵게 나오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복지급여만 받고 의존하려고 한다. 그렇죠? 우리 흔히 복지